언론사들의 경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점점점 그 전체 자기네들의 그 수입 중에서 기업들로부터 받는 소위 광고나 협찬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 전체적인 그 규모 중에서도 특히 광고 비중보다도 협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건 사실상 광고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지면을 사는 거예요. 기사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있다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구독률이 해마다 급감하고 신문사들의 광고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면서 특집 기사로 포장된 사실상 광고들까지 버젓이 지면에 실린다는 겁니다. 지난해 실시된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사주나 정치 권력이 아닌 광고주를 꼽았습니다. 이 자본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오히려 감시를 당한다면 당장은 기업에게 유리하겠지만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의 비판 기능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골마갈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발 대량 리콜 사태를 불러왔던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도 일본 언론의 침묵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 제동장치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한동안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세계 1등 자동차 업체로 성공 신화를 써왔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이번 대규모 리콜 사태로 순식간에 그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도요타의 몰락을 3년 전 예견한 일본 기자의 책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저자는 책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결함과 리콜 사실들이 수년간 은폐되었고 언론도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요타를 성역시하는 태도는 도요타의 광고 선전비가 비할 데 없이 거액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도요타 단일기업 광고 선전비는 1,054억엔으로 2위인 마쓰시타 831억엔, 3위인 혼다 키켄공업 815억엔을 제치고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수위를 지켜봤다. 저자는 도요타가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500만여 대의 자동차를 리콜해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많은 리콜 건수를 기록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당시 도요타의 성공 신화만을 찬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이 도요타에 대한 가택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유력 일간지들조차 이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쓰비시 자동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언론이 그 권력이나 대자본의 이해에 종속이 되고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내용만 보도할 경우에 1차적으로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2차적으로는 국가나 국민들을 결국은 위기에 빠뜨려서 모두가 다 결국은 파괴시키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지요. 프랑스 유력 신문인 르몽드지는 광고와 독자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건 우리와 비슷하지만 광고 수입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고급 경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구독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 유력지들의 움직임은 어려운 경영난에서도 광고에 휘둘리지 않도록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자성과 노력은 물론 보조금 등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지원과 독자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외부의 광고주로부터의 압력이나 또는 내부의 경영 파트로부터의 그 압력을 배제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자정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시민들도 기자들의 그러한 어떤 독립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그 노력들을 충분히 사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겠다라는 시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독자가 외면하는 언론에 광고를 줄 기업은 없습니다. 광고주 입맛에만 맞춘 보도는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독자의 외면을 불러오는데요. 이는 결국 언론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겠습니다.